안전투자 안내. 이 영상은 직장인 또는 단타 매매가 어려우신 분을 위한 스윙 투자 종목 분석 영상입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 매일 성장하는 전투주린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7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전 8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라이브 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9시에 라이브 방송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라이브 방송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집중분석 단기 스윙 투자 종목 추천 영상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종목들 여러분께 매수 추천하거나 매수 유도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추구했던 단기 스윙 투자 기법을 개별 종목에 적용시켜서 여러분께 공부용으로 업로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저 역시 가상의 매매를 통해서 주가를 추적 관찰하면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 영상을 공부하는 자료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터리입니다. 먼저 일봉 길게 보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매물대, 물론 상장 초기겠죠. 2007년도에 굉장히 높은 구간이 있었고 2014년도 이후 15년도부터 형성된 이 앞쪽 박스 매물권 보이실 겁니다. 그 이후로 현재 좀 이 큰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2021년도.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9,000원 돌파할지 만원까지 돌파를 할지 아니면 이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여줄지는 계속 관찰하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을 좀 더 짧게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박스권에서 최근에 거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량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왔고요. 이 가운데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것을 예상을 하고 이 파동을 이용한 단기 스윙 투자를 해볼 계획으로 여러분께 갤럭시아 머니터리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또 여러분만의 원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파동으로 한번 보시면서 타점을 한번 잡아보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갤럭시 머니터리에 대해서 제가 확인했던 부분들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좀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텍스트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갤럭시 머니터리는 휴대폰 소액 결제, 신용카드 결제 이런 전자결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쿠폰 이런 사업들도 같이 하고요. 또 비트코인 결제 전문기업 코인플러스와 이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해서 비트코인 결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 최근에 좀 핫한 부분이죠. 또 신규 사업으로 머니터리 부분도 또 핫합니다. 그리고 또 신규 사업, 최근에 주총에서 결의한 이 블록체인 사업 관련해서 이 NTF를 결합한 신사업도 준비 중인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NTF와 결합을 할지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블록체인 주총에서 언급이 됐었죠. 2020년 영업이익이 77억 원, 전년 대비 10% 감소를 했고요. 매출액은 8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했습니다. 순이익은 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갤럭시 머니터리 전자결제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의 호재에 따라서 이런 주가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이슈도 있으면서 같이 좀 움직였었고요. 또 앞으로 앞두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 매각 관련돼서도 움직일 것이고요.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역화폐 발언으로도 움직였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제로페이 그리고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제휴,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갤럭시아 머니터리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작년 말 가상화폐 좁쌀이라는 것도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쪽 관련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차트를 좀 다시 좀 보겠습니다. 2월 17일과 2월 18일 급등하면서 연속으로 상한가 한번 도달했던 이력이 있는데 차트를 보면 2월 17일과 2월 18일 이틀 연속 2월 17일에는 상한가 달성을 했고요. 2월 18일에는 상한가에서 시초가를 상한가로 들어갔다가 점상으로 갔다가 풀려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내용이 뭐였냐면 국내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이 제로페이가 탄센트 위챗페이에 이어서 중국 1위 카드 사업자 을련, 유니온페이라든지 UPI와 손잡는다는 소식을 통해서 2월 17일, 18일 날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서비스는 이 제로페이와 이 복합 결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로페이 소식 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머니트리 서비스, 갤럭시아 머니트리 주가가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머니트리는 앞에 기재한 것처럼 플랫폼, 현금처럼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또 최근에는 제로페이 이용자 이런 지역 화폐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머니트리 월 충족액도 자연스럽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 올해 정부가 이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총 18조 원 규모까지 확대해서 발행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제로페이 시장 점유율 증가할 수 있다. 머니트리 서비스가 시장 점유율을 증가할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3월 31일 날 또 상한가에 갔죠. 이 차트 좀 볼까요? 3월 31일. 네, 이날입니다. 3월 31일 날 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대체 불가능 토큰 NFT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좀 새로운 개념, 새로운 테마라고 볼 수 있죠. NFT.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2025년 글로벌 시장 규모 2,800억 달러, 약 315조 원에 이르는 메타버스와 접목돼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소식이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3월 31일 날 상한가 갔는데요. 또 최근 삼성전자의 투자 전문 회사인 삼성넥스트가 미국의 NTF 거래 플랫폼 슈퍼레이에 이런 펀딩 투자자로 참여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접목이 되면서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총 그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3월 29일 주총에서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또 중개업 이런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추가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월 30일 날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틀 전에 있었던 갤럭시아 머니터리 주총의 신규 사업 추가 부분 접목이 되면서 3월 31일 날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간 겁니다. 물론 직접적인 연관이 앞으로 발생을 할지는 또 지켜봐야겠지만 뭐 주식시장에서 그런 부분 엮는 건 뭐 쉬운 일이죠. 어쨌든 그런 3월 29일 날 갤럭시아 머니터리 주주총회 새로운 신규 사업 추가 부분에 3월 30일 날 발생한 새로운 뉴스 접목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최근에 NFT 기반 미술품 거래가 주목을 받고 있죠. 또 블록체인과 예술품의 접목이 또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아 머니터리의 신규 사업들 중에 이 예술품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하여서 디지털 자산으로 또 소유권을 분할해서 판매하는 것을 또 기대해 본다면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앞서 있었던 뭐 제로페이 그다음에 제로페이 그다음에 어떤 비트코인 관련 뿐만 아니라 이 NTF 테마에도 편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쭉 지금 히스토리라든지 어떤 재료적인 부분도 좀 길었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런 부분 간략하게라도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종목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상의 매매를 할 경우에 갤럭시아 머니터리 어떤 타점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 매수가는 7,350원에 투자금 10% 진입할 계획으로 설정을 했고요. 2차 매수가는 6,800원, 투자금 20%입니다. 3차 매수가는 6,500원에 투자금 70% 계획을 했습니다. 주가가 1차 매수가만 터치하고 반등할 경우에는 8,3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할 계획을 세웠고요. 주가가 하락을 해서 2차 매수가, 3차 매수가 터치하고 반등할 경우에는 수익권에서 자율적으로 매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수익권이란 것은 뭐 수익률도 있고 또는 수익 금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많은 매매를 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내 투자 원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승률도 높여야 되고 그리고 더해서 승률뿐만 아니라 이 수익금도 통계적으로 누적적으로 플러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투자 원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투자권 자율 매도 부분도 수익률로 갈지 수익금으로 갈지 여러분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또는 가상 매매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립해 나가야 됩니다. 손절가는 6,300원 부근을 설정을 했습니다. 6,300원 부근. 지금 앞쪽에 만들어졌던 이 일봉 차트들, 매물대들을 분석을 하고 분봉, 일봉, 주봉 이런 부분 분석을 해서 설정한 값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손절가죠. 손절가가 얼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절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 인식을 하고 있어야 투자금 전체를 몰빵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고수가 아닌 이상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죠. 투자금도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하면서 일부 종목이 손실이 나가더라도 나머지 종목에서 수익이 나서, 그죠? 결국 누적적으로 계좌는 플러스가 되는 방법을, 그런 원칙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금을 분할하는, 배분하는 비율, 그것도 여러분께서 수많은 매매 또는 가상 매매를 경험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확립해 나가셔야 합니다. 누가 이 종목은 100만원 들어가라, 누가 이 종목은 200만원 들어가라 설정해 준다고 따라가서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어떤 개별 종목을 보시는 재료라든지 어떤 재무 구조, 뭐 시세,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이 종목은 내가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가도 되겠다, 아니면 이 종목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적은 금액만 들어가겠다, 그런 부분도 경험을 통해서 확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 1차적으로는 수익률도 높여야 되지만 2차적으로 누적적으로 수익금이 플러스가 되는 방법, 결국 그런 부분 비중 조절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이런 투자금 나누는 개별 종목의 또 투자금 배분하는 비율도 다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 꼭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 원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만의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시켜서 그런 원칙을 가다듬고 더 날카롭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린이었습니다.